Recording in progress. GMS 선교사 열전. 말씀과 개혁주의 신학에 근거한 교회 설립을 통해 영혼 구원사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2,600여 명의 GMS 선교사. 미래 선교의 리더로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세계 선교의 선두주자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GMS 선교사 열전은 2024년 지금도 선교적 사명을 따라 도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각지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버지 앞장서고 있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 오늘 우리 카테말라의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 아버지 이 선교의 헌신과 또 그 삶, 선교사에게 그런 내용, 앞으로의 비전을 서로 이렇게 나누며 서로 알아가며 기도 제목을 찾으며 동역자로 서로 이렇게 귀히 여기는 이 아름다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남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한국교회 선교의 마지막 블루오션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척박한 땅, 이 중남미, 그중에서 이 과테말라에서 아버지 그동안 수고해온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 또 사모님 네 분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 선교사 열전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서 발표되는 내용이 잘 녹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이 선교의 내용과 비전과 꿈을 서로 공유하고 많은 동역자들이 확보되며 하나님 나라의 참으로 귀한 선교 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옵소서. 시종을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저 멀리 중미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과테말라에 사역하시는 김선균 선교사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우리 수원영화교회에서 2007년도에 우리 GMS 소속으로 파송되었고요. 현재는 미국의 LA에 있죠.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에서 교수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우리 총신대학과 또 신학대학원 또 우리 일반대학원 공부하셨고요. 우리 그레이스 신학교에서 인터컬처럴 인터컬처럴 우리 박사학위 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과테말라에서 제가 페이스북에서 가끔 우리 사역하는 내용을 보는데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을 하셔요. 정말 훌륭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종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일하시는 일들 함께 또 듣고 나누고 보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김성근 선교사님 박수로 여러분 환영해 주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근입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아이고.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 계신데 이 까마득한 후배가 또 이런 시간 맞게 돼가지고 너무 영광이고 또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하여튼 조심스러운데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또 행하시는 일들 또 주시는 마음들 좀 짧은 시간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에게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 GMS 선교사님들이 내가 GMS 멤버라는 사실을 이렇게 인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그것이
식구가 있는 것 같고 마치 이렇게 울타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중미 지부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제 위에 18년 선배님 계셨어요. 이제 지금도 당연히 계시고 18년 만에 제가 후배로 왔는데 이렇게 뵙기도 사실 이렇게 쉽지 않고 또 지부가 이제 과테말라부터 그 당시에는 과테말라 다음에 코스타리카, 그 다음에 쿠바, 뭐 수리남, 뭐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요. 이게 하나의 지부인데 저희가 한 10년 정도 제가 지날 때까지 그 얼굴 한번 뵐 기회가 없었어요. 지부 모임을 당연히 할 수가 없고 이제 지역 모임도 한 10년 만에 한 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 모임에서 처음 저희 이제 식구들을 같이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우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과테말라에 이제 한 7가정 정도 이렇게 더 이렇게 생기셔서 어, 이제는 지부 독립할 때가 이제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중미 다른 식구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미 지부를 이렇게 남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선교로 나오기 전에 2006년에 하나님께서 그 좀 특별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몇 번의 큰 어떤 큰 트랜지션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공통점은 신약 성경을 먼저 읽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이제 물려주신 귀한 전통 가운데 하나가 저희 한국 교회에는 계속해서 이제 그 성경을 연초부터 새롭게 읽어갈 때 대부분 구약을 먼저 읽기 시작하는데 아, 이제 큰 어떤 변화가 있을 때에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신약부터 읽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 신약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이제 사순절 기간과 사복음서를 읽는 기간이 좀 이렇게 맞물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과 생애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쭉 더 묵상하는 가운데 그때 주시는 마음은 정말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명동에서 막 그 피켓 들고 외치고 지하철에서 막 외치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만났다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가 될 만큼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와 동시에 어, 이렇게 예수님 곧 오실 것 같은데 이 사역자가 이렇게 많은 한국에 있어도 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동시에 선교를 부르시는 것 같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더 질문이 없었죠. 그냥 당연히 하나님이 선교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이 질문과 동시에 대답으로 다가왔고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린 거는 저는 이렇게 좀 새로운 걸 경험하는 걸 좋아하고 또 약간 이제 외향성이기도 한데 이제 저와 정반대되는 저의 아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약간 기도의 사인처럼 그 안정을 대부분 추구하잖아요, 사모님들이. 이제 아내 입에서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때 이제 움직이라는 사인으로 알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한 2달 정도 흘렀던 것 같아요. 저는 한 3월쯤에, 2006년 3월쯤에 그리고 아내와 함께 아침 묵상을 나누는 중에 어느 날 그 아내가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로 부르시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오늘 꺼냈어요. 쯤이에요. 그때서 제가 이제 이실직고 했죠.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셨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초어의 어떤 그 의심도 없는데 다만 이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기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당신에게도 그 마음을 주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더니 아내가 곧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제 아내는 그 목사님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 더 훌륭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확신하고 곧바로 이제 선교 단체를 알아보고 훈련을 받고 선교 단체가 보내는 곳으로 선교를 나갑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아주 우리 훌륭한 GMS 선교 훈련을 이제 2006년에 그래서 가을 학기에 이제 9월에 받고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보통은 가서 보니까
파송 교회가 정해지고 그리고 선교지가 정해진 상태에서 훈련을 의뢰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를 잘 모르고 이렇게 군대처럼 일단 가서 훈련을 받고 나면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대부분 저희 동기들은 다 파송 교회가 정해져 있고 선교지도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희는 좀 선교사가 많이 가지 않은 지역으로 하나님이 보내시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훈련 받던 중에 이제 중남미 또 동유럽, 아프리카 이렇게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파송교회를 허락해 주셔가지고 어, 과테말라로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면담하는 중에 또 이렇게 새로운 선교사이기 때문에 교인들과 좀 사귐도 갖고 하려면 좀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총회가 선발해가지고 훈련을 다 마쳤는데 교회가 검증할 것이 무엇이 또 있겠느냐? 우리는 당장 다음 주라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로 연말 12월 한 달 그리고 1월 한 달 같이 이렇게 두 달을 보내고 이제 파송 예배를 1월 달에 드리고 2월에 2007년 2월에 선교지 땅을 처음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요. 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을 마쳤고, 이제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가고, 막내가 4살 때인데요. 그렇게 이제 5명에서 가방 10개를 가지고 과테말라 도착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언어 연수를 좀 하나님이 바쁘셨다.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1년 과정 언어 연수해야 되는데 한 4개월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시험 보고 뭐 빨리빨리 패스하고 해가지고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언어 연수가 끝났고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다른 또 1년 과정에 언어 연수하는 곳에 중간 단계로 또 편입해서 들어가서 또 그 단계를 또 1년짜리를 또 한 몇 달을 더 공부하면서 또 맞춰가지고 이제 뭐 그 본부에서 허락해 주시는 그 2년간 언어 연수해야 되는 과정을 이제 1년 안쪽에 마치면서 또 이렇게 금방 익숙하게 지낼 수 있었고요. 중남미는 우리 배 선교사님 계셔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목회자들이 이미 목회를 시작했는데 에, 교육을 받지 않고 이제 또 말씀을 잘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목회를 시작하신 퍼센테이지가 2003년에 스페인에서 나온 라악디뚜드이라는 그 이제 보고서에 보니까 85%에 이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명의 목사님 중에 85명의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소명을 받거나 또는 어떤 그 지역 유지가 이제 교회를 선한 마음으로 세우고 이곳을 관리해라라고 하면 또 이제 목회자가 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이미 선배 선교사님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그동안에 신학교를 많이 하기도 하시고 이제 신학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니드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고 또 지방에 특히 그런 니드가 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도시로 와서 신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고민하고 계시다가 아, 마침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때가 돼서 그렇게 이루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 한국 선교사님들 한 30여 분, 한 10개 나라에서 한 30여 분의 선교사님이 합심해가지고 현지인 교수님들 또 현지인 사역자들 한 100여 명 합해가지고 이렇게 연합으로 하는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게 이제 2007년에 제가 어학연수가 끝나고 그 과테말라에 있는 한인교회가 그 당시 10개 있었습니다. 그 10개 한인교회 중에 5개 교회가 이사회를 꾸리고 신학교를 같이 시작하기로 하고 그리고 그 한국의 총신에서 우리 학장님 하셨던 박영희 박사님께서 또 이제 저희 총장을 맡아주시고 이제 거주는 미국의 세인트루이에서 하시면서 총장을 맡아주시고 이제 방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그 교육이 익숙해졌지만 그게 이제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에 이렇게 무언가 미디어를 통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이제 혁신에 가까운 일이었죠. 마침 미주에 있는 CGN TV가 그동안에 이제
해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국인들을 위해서 또 한국 선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다가 현지인들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었고 미주에서 이제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남미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들은 현지인들에게 이런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놓고 어떻게 또 해결할 수 있을지를 기도하고 있었고 또 세인트루이스에 계시는 박영희 박사님은 이제 은퇴 이후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드려질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계셨고 이제 아주 부족하지만 또 저는 이제 막 신임 선교사로 와가지고 어학연수가 막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묶으셔가지고 어, 위성 방송을 통해서 하늘을 향해서 어느 곳이든지 열려 있으면 신학교가 학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신학교가 학생에게로 찾아가자. 이제 이런 컨셉이 생겨가지고 찾아가는 신학교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이름은 이제 월비전 세미너리가 되었고요. 아, 이제 본부를 과테말라에 두게 된 거죠. 그리고 과테말라에 계시는 우리 현지 교수님들을 이제 우선으로 또 과테말라에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방송을 촬영한 것을 처음에는 인터넷 생각했었어요. 그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우리 선교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 상황이 보니까 과테말라 시내 한가운데가 1메가 속도 쓰고 있더라고요. 1메가.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도 이메일을 어떻게 쓰는 줄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2007년 당시에. 그래서 인터넷도 이런 컴퓨터나 이런 기기들도 없으시고 그래서 인터넷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아이솜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미션이라는 그 DVD로 공부할 수 있는 자료가 이미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먼저는 그거를 좀 이제 분석하고 좀 평가를 해보게 됐죠. 이게 목사님들 교육용으로 적합하겠는가? 아, 아주 내용은 다 좋은데요. 평신도 교육용으로 너무 좋겠다라고 이제 결론이 되었고 목사님들 용으로는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강의를 다시 이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 2008년 1월 첫째 주부터 이제 위성을 통해서 방송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그래서 2007년에 8월 달에 니카라과가 제일 먼저 니카라과에 있는 한 5개 캠퍼스를 주관할 수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 2분과 연결이 되어서 니카라과가 제일 먼저 입학식을 먼저 했습니다. 아직 뭐 수업도 시작을 하질 않았고 강의도 아직 촬영도 안 되었는데 믿음으로 니카라과가 제일 먼저 이제 입학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이제 과테말라에서 또 한 7개 정도의 캠퍼스가 준비가 되고 저희가 말하는 캠퍼스라는 거는 한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모이면 그곳이 이제 하나의 캠퍼스가 되고 그 캠퍼스를 감당할 수 있는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면 학장으로 또 한국인 선교사님이 계시지 않으면 현지인이 있으면 이제 분교장으로 디렉터로 이렇게 두고 일반 학교와 똑같이 관리를 하면서 수업하는 시간에만 이렇게 영상으로 올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방안을 만들었고요. 2007년 10월에 과테말라에서 이제 입학식을 하면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던 이제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을 모시고 일단 2과목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3박 4일 동안 이제 한 과목에 12시간씩 강의하는 것을 이제 학생들에게 직접 강의하는 것을 촬영을 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강의하는 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역동성이 떨어지니까 현장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직접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것을 촬영하는 것이 이제 처음 강의를 만든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해 12월 달에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한 또 5개 정도의 캠퍼스가 처음 시작하면서 또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 2분과 함께 이렇게 사역이 진행이 되면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찾아가는 신학교 월비전 세미너리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에 우리 총장님 계시고 이사장님 계시고 교수들은 현지 교수들이고 근데 이제 실무자가 이제 저 혼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제 학사부총장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때 이제 주변에 아무런 뭐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분도 아무도 안 계셨는데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선배 선교사님들께 많이 도움을 받았죠. 이미 선교사님들은 15년, 20년 현장에서 필드에서 사역하시면서
필요성도 아셨고 또 그분들이 각 나라에 있는 그 유능한 또 현지 박사급 교수들을 다 컨택해 주셨고 또 학생들과 함께 준비되면 저희가 이제 학교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또 강의도 촬영해야 되고 또 그 위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안테나도 달러 다녀야 되고 혼자서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시작한 것이 이제 월드비전 세미나리였고요. 10년간 이제 그 사역을 계속해서 저는 진행하고 베네수엘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는데 월드비전 세미나리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명맥을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한참 이제 이 학교를 사용하실 때에는 정말 시골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 곳에 이 학교가 세워질 수 있게 하셔서 가장 그 많이 번창했을 때는 이제 10개 나라에 103개 캠퍼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우리 선교사님들 30여 분이 함께 하시는데 뭐 교단을 초월한 거죠. 통합, 우리 합동 통합, 또 대신, 또 감리교, 순복음, 뭐 교단을 초월해서 학교가 진행이 될 수 있었고, 아, 이게 이제 딱히 누가 주관한다는 게 없잖아요. 모든 학교 캠퍼스가 다 독립적이고 본부에서는 이제 강의 과목을 제공하고 학사 전체를 주관하고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했고 철저하게 현장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물론 학교가 이제 기본적인 룰을 드리지만 그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도 좋아하시고 또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또 이렇게 같이 공급할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가장 좋은 페이스 투 페이스 교육이 못 된 것은 아쉽지만 그래도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나마 현지인들을 섬길 수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셨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누구 한 사람이나 한 단체가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합해서 네트워크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기간 동안에 한 1,500명 정도 졸업생을 배출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은 그때 함께 공부했던 분들이 교회들을 이제 찾아가서 보고 또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계속 보면서 또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뭐 채플린으로 병원이나 군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또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신학교 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몇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저희 과테말라는 특히 이제 마피아가 많거든요. 이렇게 마피아 출신이었다가 회심한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특히 많은 캠퍼스가 있었어요. 이제 그 캠퍼스를 가끔 가서 보면 이제 어떤 한 분은 수업을 이렇게 아주 정장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이렇게 수업을 듣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업이 끝나고 이제 분교장 하는 디렉터 현지의 목사님이신데 저 학생은 왜 저렇게 다른 분들은 다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이렇게 와서 수업을 듣는데 그랬더니 안 그래도 그분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한다고 하면서 마피아 중간 보스 정도 되는데 이제 과테말라에는 마라 18 숫자 18이라는 그 단체가 굉장히 그 마피아 중에서 큰 단체거든요. 근데 거기 출신인데 온 몸에 문신이 있는 거예요. 그 18이라는 숫자를 목부터 저기 모든 손톱과 발까지 다.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젊었을 때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문신을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에, 그런 모습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 나오기가 너무 죄송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또 가릴 수 있는 모든 곳을 가리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배우노라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그 순수한 마음에 또 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캐나다로 이주해서 캐나다에 있는 과테말라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고요. 또 한 분은 이제 셀빈이라는 친구를 생각해 보면 그 과테말라에 있는 봉제 공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한인들이 운영하시는 그 봉자 공장에 점심시간 되면은 밥 먹으려고 막 뛰어나와요. 그분들이. 근데 이제 그걸 가로막고 일명 이렇게 삥 뜯던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우리 이제 학교 룰에 의해서 전도하게 돼 있거든요. 이게 공부만 해서는 안 되고 제가 또 전도를 필수로 해야 되는데 이제 가끔 암행을 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서 이렇게 보았더니 그 키보드 치는 친구 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그 공원 앞에 그 공장 앞에 가가지고 그 공터에서 이제 막 사람들이 점심 먹으러 뛰어나갈 때 그때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는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뛰어갈 때 이렇게 금품 갈취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그때의 셀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는 모습들도 보게 됐고요. 뒤에서 키보드 치는 사람은 차라리 안 쳤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실력이 영 아닌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또 돕겠다고 이렇게 뒤에서 그 백 뮤직을 넣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또 참 행복한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이제 지금은 그 신학교를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에도 캠퍼스가 아마 한 번, 두 번 학생을 모집하면 그 다음 모집하기도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그러나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또 자기 지역으로 옮겨서 또 그쪽에서 또 새로운 캠퍼스를 열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계시고 그래서 점점 더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됐고요. 이제 예전에 처음에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지방에 캠퍼스가 없었기 때문에 대안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과테말라나 다른 중남미에 있는 일반 신학교들이 자기 캠퍼스들을 지방에도 많이 만들었고 또 지금도 이제 온라인으로도 또 공부하는 케이스들도 많이 생겨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찬스는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월비전 세미너리도 이제 거기에 부응해서 또 더 그 온라인도 강화하고 또 더 지역으로 그 더 산골로 또 바닷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잘 해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 사역을 한 7년 정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어요. 이제 한국을 방문을 이제 7년 차에 처음 한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 이제 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사용하셨는데 혹시 또 이게 현지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역에 더 확장 또는 변화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지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던 중에 과테말라도 이제 복음 화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성도들도 많아지니까 세계 선교에 동참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선교 동원하는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기도하던 중에 저도 그런 마음을 받았고 저희 또 신학교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현지인 교수님들도 몇 분 제가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그냥 다른 이야기 나누는 중에 같은 마음을 주신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저는 그 퍼스펙티브스 강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에 한국에서 퍼스펙티브스를 한번 여기 도입을 해볼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좀 어렵잖아요. 이게 현지인들에게는 이게 퍼스펙티브 내용이 어려운데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퍼스펙티브스를 좀 검색을 하고 있는데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가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좀 서치를 해보니까 퍼스펙티브스와 같은 방식으로 거기서 나온 아들 코스와 비슷한 건데 아, 필리핀에서 시작했고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선교 훈련 코스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카이로스 본부로 이메일을 보낸 거죠. 제가 과테말라에 있는 한국 선교사인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현지인들에게 선교 동원과 훈련을 하고 싶은데 안내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침 한 10여 년 전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에콰도르, 볼리비아 이런 곳에서 시작을 했다가 잠깐 이게 한 10여 년 그냥 그 진행이 안 되고 있던 차에 호주 선교사님 두 분이 이 사역을 다시 런칭하려고 한다. 이쪽 라틴 아메리카에. 그래서 온두라스에서 지금 코스가 열리는데 이제 거기 한번 참석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과테말라에서 저와 저희 교수님 몇 분 해가지고 6명이 개척 멤버로 온두라스에 가서 카이로 훈련을 처음 그리고 온두라스에서 퍼실리테이터 훈련까지 받고 그 이후로 이제 몇 번 퍼실리테이터로 섬기고 이제 2013년에 과테말라로 그 코스를 들여오게 된 거죠. 들여오게 되면서 과테말라에서 처음으로 제가 헤드 퍼실리테이터가 되고 호주 선교사님들과 계속 함께 사역을 하면서 과테말라의 이제 선교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또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 코디네이터를 이제 저 다음에 현지인 하시고 그 다음 현지인 이제 3대째로 내려가가지고 이제 현지인들에 의해서 아주 훌륭하게 그 사역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저는 가끔 가서 이렇게 이제 응원해주고
가끔 참여하면서 또 멘토링 해주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카이로스가 이제 Simply Mobilizing이라는 단체로 확장해서 코스를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와 관계된 뭐그 모빌라이저를 세우는 것, 교회를 미셔널 처치로 세우는 것, 뭐 여러 가지 코스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 코스들을 이제 도입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이제 어떤 지역 위원회를 이제 꾸리고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얼라이언스 코디네이터로 이제 지역에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현지인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2018년이 되었을 때 제가 이제 과테말라 온 지 12년 됐을 때인데요. 2018년에 우연한 기회에 베네수엘라를 경험하게 됐어요. 이게 과테말라에서 베네수엘라는 사실 비행기로 6시간 가는 거리인데 어, 베네수엘라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줄을 몰랐던 거죠. 가서 이제 청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제 통역하러 가서 베네수엘라 상황을 보고 그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같았어요. 곧바로 이 즐거워하는 자들로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래서 함께 울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과테말라는 이제 제가 없어도 이제 학교가 또 다른 분이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사역이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카이로스 훈련도 우리 현지인들이 다 이제 테이크업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사역지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게 2018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GMS에도 카리브해라는 지부가 생긴 거죠. 카리브 지부. 카리브 지부가 이제 수리남과 쿠바와 저 베네수엘라 이렇게 묶어가지고 카리브 지부가 생기게 되었고요. 베네수엘라 그때 2018년 당시에 가보니까 정말 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뭐 슈퍼에 가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막막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교회마다 가보니까 전체 국민의 5분의 1, 20%가 국가를 떠났더라고요. 살 수가 없으니까. 예, 공무원들이 이제 월급을 10, 그 당시는 10불, 지금은 15불 받는데요. 계란 2판 살 수 있는 값이에요. 계란 2판 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그 부정과 부패가 없을 수가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이제 책상 밑으로 뭔가를 요해야만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런 나라 상태에 다 떠나고 있는데 누군가 외국인이 와가지고 거기 살겠다고 비자를 신청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그 이제 1년은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다가 1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자를 여행 비자를 1년짜리를 주더라고요. 그거 받는 것도 이제 현지인들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참 그 눈치가 없었던 게 자꾸 그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청한 서류가 쓰레기통에 들어갔다. 담당자가 가면서 그걸 버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진짜로 그런 줄 알고 그 원서를 그 비자 신청서를 4번인가를 냈어요. 1년 사이에.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 알아듣고 뭔가를 가져오라는 이야기인데 저희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 자꾸 원서만 갖다 주니까 지쳤는지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행 비자 1년짜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가 보니까 목사님들도 떠나신 거예요.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나면 막 등치가 이런 남자 성도들이 와가지고 와락 끌어안으면서 고맙다고 자기 목사님들도 이해를 하는 거죠. 자기들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 자기 가족들 중에도 누군가 떠난 사람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렇게 다 떠났는데 동양에서 온 목사가 이렇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예배를 드리니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알아줄 때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거기서도 연합사역했고요.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은 다 나갔고 미국 선교사님들은 쫓겨갔고 한국 선교사님들만 이제 4가정이 남았는데 풀타임 2가정 그리고 이제 직업을 가지신 분 2가정이 연합해가지고 대학생들에게 소망을 두고 이제 베네수엘라에 가서는 대학생 사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처음에 연합해서 2년 진행했고 3년 차에는 이제 저희가 한 15시간 떨어져 있는 지방 대학 도시에 가서 GMS 베네수엘라라고 대학생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 GMS 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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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4대 제자를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의대생들이 많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고 이제 저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현지 우리 청년들을 세우셔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왔고요. 코로나가 오기 바로 전주에 이제 미국에 저희 그 GM에서 훈련하는 코스가 있어요. AMTC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AMTC에서 이제 강의하기 위해서 미국에 나왔다가 그러니까 출장을 나간 거죠. 한 주 출장을 나왔고 저희 GMS 베네수엘라는 세워진 지 2달 됐고 2달이 됐고 저는 강의하러 나왔는데 강의가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그 락다운이라는 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난민이 됐죠. 어디로 가야 되느냐. 모든 문이 다 닫혔어요. 남미로 가는 모든 문이. 그 미국에도 계속 있을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한국으로 정처 없이 가게 되었는데 한국에서 마침 또 감사하게 우리 GMS 본부에서 또 훈련팀에 또 팀장 자리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기회에 코로나 기간에 한국에 들어가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본부에서 좀 사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기도 중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나오게 될 때 베네수엘라 계속해서 비자를 알아보는데 그 요구하는 돈이 너무 이게 그 뒷돈이 너무 크고 또 그걸 줄 수도 없거니와 준다고 비자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다시 예전에 사역했던 과테말라를 중심으로 중남미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과테말라로 다시 돌아온 것이 2022년 1월 달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만 2년 반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돌아와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부분에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던 중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여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중남미에는 다른 선진국에는 이제 젊은이들이 없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제3세계에는 어린아이들 너무 많고 중고등학생들 너무 많은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팀들도 있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팀들도 있는데 중고등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게 하시고 성경 읽기 운동에 이제 함께 동참하면서 지금은 이제 스쿨 바이블이라는 마가복음 책자를 가지고 이제 목표는 과테말라의 1,800만 명, 죄송합니다. 1,800만 인구 중에 180만 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 180만 명의 청소년들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들어야 되겠다. 일단 복음을 안 들어봤다는 핑계는 못 대도록. 그래서 이제 2022년 8월부터 이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그 단위를 학교 단위로 이제 방문을 하고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정했고요. 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한 600여 개 이상 학교를 방문을 했고 3만 명 학생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그 스쿨 바이블 책자를 또 나누고 또 가능한 곳은 현지의 목사님들 어레인지해서 계속해서 학교에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서 윤리 과목을 이제 그 교재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지금 이제 메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기회가 주어져서 이제 스페니시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쭉 나오면서 이제까지 좀 정리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늘 이제 부흥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좀 어, 소망이고 이제 욕심이고요, 꿈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차피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딘가에서 하나님 나라 섬겨야 될 텐데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핍박받고 어려운 곳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주의 부흥이 있는 그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늘 어디 가든지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늘 귀하게 생각하고 지금도 사역하면서 자주 이제 그 피드백을 하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계속 이 사역을 해야 하나요? 또 여기에 계속 있어야 하나요?
늘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또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이렇게 도역자로 부름받아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의 고백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남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계속해서 모티베이션하고 동원하고 있고 또 결과로 단기 선교사도 나오고 장기 선교사도 나와서 이제 파송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갔다가 또 금방 돌아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어, 바라기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 곳곳에 계셔서 후임자 없다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미 그 오랜 선교의 경험 가운데 또 오리엔테이션 또 인턴 기간 이런 거 잘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네트워크에서 중남미 선교사들이 특히 이제 아랍 지역으로 중동 지역으로 아프리카로 형세가 비슷해요. 이게 뭐 말만 안 하면 그 나라 사람 같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금방 티가 나잖아요. 이게 너무 틀려가지고. 그런데 이제 중남미 층계 똑같아가지고 가서 금방 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좀 이렇게 받아서 오리엔테이션도 해주시고 인턴 기간도 좀 겪게 해주시고 또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함께 또 세워주시고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혼자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으면 PPT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건 줄 알고 준비를 못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도 제목은 이제 최근에는 좀 개인적으로는 건강 문제가 좀 있었고요. 아까 우리 이근택 우리 선교사님 이 때문에 고생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 1월 달에 앞니 4개가 빠졌어요. 그 작년 말에 댕기열이 걸리고 독감 A형 인플루엔자가 걸리면서 막 코에서 피가 막 8시간씩 막 나오고 온몸에 막 이렇게 좀 어려웠는데 나 봐요. 그래서 잇몸에 내려앉으면서 그냥 건드리니까 이빨이 2개 빠지고 그래서 결국은 앞니빨 4개가 빠지고 옆에 이제 지금 그 송곳니에다가 이빨을 끼우고 브릿지로 지금 이렇게 해서 이쁜 이빨을 갖게 되었는데요. 예, 예, 건강 우리 선배님도 계신데 건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건강을 위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잘 분별하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필요로 하는 모습으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혼자서 이렇게 계속 말씀 나눠서 너무 죄송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